지난 6월달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났는데 이 광주 일곱 출신 금융마피아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의 금융사기단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부산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고 해가지고 국가에 몇 조 되는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언론과 부산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남의 일인 것처럼 구경만 하는 게 하도 안타까워서 저를 포함해서 부산에 서울에서 국민행동본부가 여기 부산역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온 사람이 옛날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사관장인데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틀림없이 더 넘어진다. 저축은행이 더 날아가게 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더 무너질 데가 없다라고 아침을 시켰더니 결국 최근에 몇 개가 또 날아갔어요. 얼마나 그럴지 모릅니다. 이 저축은행에 관한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 간단합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형사를 보냈더니 형사가 도둑놈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서민들을 덩치고 앉아있는 이런 꼴이 됐어요. 금융감독은 이게 저축은행을 감시하는 길인데 이게 저축은행하고 같이 결탁이 돼가지고 내일 망할 회사도 괜찮은 회사인 것처럼 그 자료를 후기로 공시를 하게 하고 그걸 보고 서민들이 돈을 맡기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에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다 대부분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선거 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 이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러분들이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우리의 대표이다 대의원이라고 해주면 여러분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백성입니다. 백성. 국민과 백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백성은 왕이나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유권자는 국민은 국회의원을 모성으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부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세상의 어느 지방에 부산의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유권자를 표를 찍어주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무시당한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마 전국에서 이런 도시는 아마 부산밖에 없을 겁니다. 부산밖에. 옛날에 부산 사람들이 민주화 시위도 하고 사회구도 일으키고 음악 사태라고 했는데 그 정신이 다 어디에 가버렸는지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조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돕는 사람을 나는 도울 수가 있어. 자조 정신이 있어요. 이 부산 사람들은 자조 정신이 없게 됩니다. 그것을 일깨워야 할 언론과 정치가 지금 저축은행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침묵하고 있는 이런 부산인데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아주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리비아에서는 가다피라는 사람이 도망자가 됐어요. 가다피는 40몇 년 동안 리비아를 통치하면서 무자비한 탄압도 하고 비행기를 터뜨려가지고 폭파시키는 비행기 테러도 하고 반미운동도 하고 북한하고는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올 초에 리비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또 무력으로 진압을 하다가 반란군이 생기고 드디어 반란군이 수도인 트리폴리를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지른 가다피가 아들하고 숨어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탈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 가다피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아마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하고 가다피, 김일성하고 가다피는 아주 친합니다. 무기도 많이 사라집니다. 여기 리비아에 가보면은 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의사도 있고, 간호부도 와 있고, 노동자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리비아의 가다피를 지키는 이 경호부대 시스템을 북한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북한이 만들어준 그 경호 시스템도 결국 무력해져 버렸어요. 여론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일은 이 가다피의 신세를 아마 김정일이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한참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북한이 얻은 교훈 하나가 뭐냐. 이게 나토군이 육군을 보내지도 않았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폭격만 하니까 가다피 군대가 무너지는구나. 이 공군이 역시 무섭기는 무섭구나. 그런데 북한은 지금 비행기를 새로 도입하는 것도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입한 비행기의 부품을 바꾸는 게 어렵게 됐어요. 비행기는 항상 부품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타는 여객기를 보면은 상륙할 때 그 바퀴는 몇 분 상륙한다면 반드시 바꿔줘야죠. 자동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계속 쓰면은 펑크가 나요. 상륙할 때 바퀴가 터져버리면 비행기가 발주로를 이탈해가지고 큰 사고가 납니다.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딱 내부 연항이 지나가면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여객기가 한 20년 날다가 보면은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몸체는 거의 어디간 데 없고 다 새로운 몸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의 부품을 지금 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리비아 사태를 보니까 야, 이 공군이 없으면은 이 참 어렵겠구나. 만약 미군이 항공모함 한 2대를 갖다 놓고 한국과 합동으로 북한을 폭격을 시작하면은 하루아침에 북한이 육화되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에 비행기를 팔 나라가 없어요. 팔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이번에 김정일이가 중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행기 그리고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소련도 무기 파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제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북한의 그런 무기 판매가 유엔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 왜 이 공군에 집착을 하느냐 하면은 그 6.25 때 양몽 때문입니다. 6.25 때 초장에 한 며칠 동안 북한의 야크기가 서울상공에 나타나가지고 구청수사를 결정한 다음에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제공권은 항상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 신의주 여기에 B-29 몇백 대씩 날아가가지고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워낙 많이 당해놓으니까 북한군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대를 재건을 할 때 공군을 필요로 했어요. 공군을 키워야겠다. 워낙 하늘로부터 당해놓으니까. 그래서 한때 북한의 공군력이 한국의 한 2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대수로. 비행기 대수로. 그런데 경제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낡은 비행기가 되었죠. 지금 남북한 공군이 대결하면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F-15와 저쪽에 가지고 있는 미그 23, 25, 29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투기 중에서 팬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우리 공군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팬톰기하고 미그 21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월남에서 한번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격추율이 팬톰 한 대 던지면은
미그 21이 3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은 계산상으로 비교하면 미국이 진게임이에요. 왜냐하면 패턴 만드는 비행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미그 21은 한 사람이 조종을 하고 팬텀은 2사람이 조종을 합니다. 그러나 남북한에 지금 F-15하고 미그 21이나 입항이 붙으면 접근하기 전에 이미 다 격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이 경제가 망가지니까 공군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군력을 유지하기가.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훈련을 아주 적게 해요. 훈련하는 시간이, 왜냐, 기름이 모자라고 훈련하면 부품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레이더를 보면은 북한은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낮에도. 근데 한국은 항상 아마 한국 상공에 항상 100대 이상의 비행기가 여기 있습니다. 레이더를 보면 아주 흰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 한 사람이 대표로 훈련한 겁니다. 대표로 훈련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훈련을 하지 못한 조종사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비행경을 이야기를 해준대요. 아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워도 실제 조종관을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같이 사기친다. 이런 것으로 지금 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사태가 김정일의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해서 그게 어떤 정책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